네, 역시 두 번째는 차트로 출발합니다. 2025년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린 종목입니다. 전일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제 의상처럼 장대 음봉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 어떤 종목일까요?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던 바로 하이브입니다. 오늘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당 거래를 벌였다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하이브를 상장하면서 큰 이득을 봤던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방시혁 의장이 4천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받은 자금 이 4천억 원의 성격, 정상적인 계약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부당 거래로 봐야 할까 이 부분이 시장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뿐만 아니라 SM, YG엔터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내년 봄이면 BTS 완전체 컴백도 앞두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참 많이 남아 있는 엔터주 어떤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투자 매력도를 아까 그려주셨던 별에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5가지 중 몇 번째로 별을 채워주실지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엔터주에 대한 두 분의 선택 지금 채워주시죠. 네, 작년 9월에 15만 원 선까지 조정을 받았던 하이브가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차곡차곡 주가를 쌓아 올리면서 최근에 다시 30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BTS도 완전체로 이제 복귀를 예고를 했고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서 이제 차트에서 봤듯이 중간에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게 오늘 또 한 번 나온 이 상장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에 좀 들어간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가 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도 함께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봤습니다. 자, 별 5개 만점인데요. 두 분께서는 엔터주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슬이 대표님은 별 3개, 그리고 송률 매니저는 2개 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슬이 대표님, 별 3개 이유를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인적 리스크만 좀 없다라고 한다면 5개를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워낙에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잊을만 하면 계속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네, 소속 아티스트한테 나오기도 하고 네. 대표한테 나오기도 하고. 네, 이게 사실 조금 그 순환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엔터 업종에 있어서 이게 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인적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도 뭐 하이브에서 발생이 됐지만 뭐 JYP라든지 뭐 YG 등등 이런 엔터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이제 단기적인 투심 악화는 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투매 매물이 어느 정도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여전히 또 엔터주들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기에는 우리가 기대 가치가 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텐센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죠. 우리나라 뭐 게임주들부터 해서 게임 기업부터 해서 뭐 엔터, 콘텐츠 이쪽까지 전부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해진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에 대한 키워드로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주가상에 좀 크게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이 또 개선세로 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 가치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SM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엔 과거에 뭐 엑소라든지 여러 뭐 에스파 등등 이런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중국인 멤버들이 한 명씩 꼭 있더라고요.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좀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팬덤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음악 플랫폼이 뭐 QQ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좀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이제 SM 기업의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좀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SM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매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사람이 뭐 하나의 상품처럼 여겨지는 엔터 쪽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한 인물과 관련한 뭐 리스크가 따라오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별 5개를 주고 싶었지만 3개까지만 줬다라는 이슬이 대표의 분석이었고요. 자, 다음은 송열 매니저인데 2개 반을 주셨네요. 일단 엔터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너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됐는데 일단은 그 내용보다도 최근에 주가의 방향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엔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점을 언제 형성하냐면은 작년 9월 달에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23일 날 15만 7천 원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28만 9천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 이제 하이브보다도 더 많이 상승한 게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인데 YG 같은 경우는 2만 9천 원에서 9만 7천 원, 3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사실 대형주는 부담스러운 주가가 위치해 있고 자 그럼 뭘 봐야 되냐? 저는 비교적 저렴한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알령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실제로 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과의 교류는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계속해서 더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비교적 덜 오른 종목이라고 하면 제가 큐브엔터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12,0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16,000원입니다. YG엔터 3배 오를 때 얘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충분히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이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거는 큐브엔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애청자분들은 송율 매니저가 엔터주를 간간히 또 언급을 하고 이 큐브엔터에 대한 강조를 해왔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자,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한 달, 2달이 그렇게 짧은 시간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좀 투자를 해 놓고 있으면 주가가 빨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면 좀 답답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큐브엔터의 지금 움직임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전히 유효하고 괜찮은 거죠? 아 너무 좋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력 아티스트 아이들이 컴백을 했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컴백을 하면서 지금 솔로 활동이랑 상하반기에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매출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엔터 사업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고요. 큐브엔터 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어요. 앞전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마감할 때도 5월 말일쯤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도 한 20% 내지 한 2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은데 사실 심플합니다. 이런 종목이.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22평선 구간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거래량만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문화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기도 하고요.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마지막 분야 질의가 사회랑 문화를 또 함께 엮어서 질의 주제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문화에 대한 문화 강국을 꿈꾸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주는 끊임없이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